네, 안녕하십니까. 2023 KBO 정규 시즌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1위 LG, 2위 KT는 미리 확정을 지었는데 마지막까지 아주 순위 싸움이 치열했어요. 3위, 4위, 5위를 두고 굉장히 여러 팀이 각축전을 벌인 끝에 정규 시즌 3위 SSG 랜더스, 4위 NC 다이노스, 5위 두산 베어스, 이렇게 3, 4, 5위가 마지막까지 정말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두산이 오히려 조금 하루 빨리 순위가 결정됐고 3, 4위를 알 수가 없었는데 SSG가 마지막 경기를 이겨버리면서 3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KBO 리그의 이 포스트 시즌 대진표가 얼추 나왔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바로 와일드카드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원 NC파크에서 와일드카드 시리즈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두 팀은 NC와 두산이고, NC가 어드밴티지를 안고 1승만 하면 혹은 1차전에서 비기면 바로 이 다음 라운드인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고요. 두산은 두 경기를 무조건 다 이겨야 됩니다. 한 경기라도 지거나 비기면 NC가 올라가는데 두 경기를 다 이긴 팀은 아직까지는 사례 없습니다만 또 두산이 가을 야구에서는 갑자기 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감독이 그때는 김태형 감독님이었을 텐데 어쨌든 두산과 NC 어떤 팀이 또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올라갈지 내일부터 또 포스트 시즌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프닝 때 말씀드린 대로 정규 시즌 3위는 SSG, 4위는 NC, 5위는 두산인데요. 6위까지 떨어졌던 SSG. 근데 타선에서 한유섬 선수가 살아나고 오태곤 선수를 1번으로 쓰면서 이 곤창기라는 별명이 있어요. 오태곤 선수가 1번에서 갑자기 잘해가지고, 그리고 에레디아도 돌아오고 타선의 에너지 레벨이 전체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투수력이 조금 망가져서 SSG가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타선들이 끌어주니까 투수력도 어느 정도 좀 재건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메카티가 빠졌지만 엘리아스가 각성을 했고, 김광현 잘 던지고, 오원석과 문승원이 그래도 계산서는 피칭을 해주면서, 오선발은 그냥 불펜의 힘이나 타선의 힘으로 잡을 경기는 잡고 버릴 경기는 버리고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을 많이 이긴 끝에 SSG가 3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SSG는 특히나 막판에 원투펀치인 엘리아스와 김광현을 내세우면서 정규 시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설령 와일드카드에서 문승원과 이 오원석이 나오더라도 엘리아스, 김광현을 최대한 쓸 수 있는 경기에 쓰면서 3위를 확정 지은 게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다른 팀들도 원투펀치가 다 있었습니다만 원투펀치 갖고 이기는 경기를 해야지 원투펀치 갖고 지면은, 우리가 류중일 감독 시절에 2020년에 그랬잖아요. 이 켈리 선수 카드를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와일드카드에 떨어질까봐 정규 시즌에 켈리를 아꼈다가 와일드카드에서 쓰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그 다음 시리즈에서 제대로 활약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에이스들을 쓰면서 이기는 경기를 좀 해줘야 한다. 그거를 SSG가 좀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NC와 두산도 이 스케줄에 따라서 1, 2, 3 펀치를 계속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 SSG는 결국 엘리아스와 김광현을 순위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경기에 아낌없이 투입을 하면서 순리대로 갔던 게 좋은 또 순위를 확정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SSG가 3위, NC가 4위, 5위 두산이 됐고, SSG는 준 플레이오프에 갔기 때문에 와일드카드 승자랑 일요일날 문학에서 맞대결을 펼치거든요. 이 경기에 엘리아스, 김광현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1, 2차전에. 그래서 메카티가 합류가 어렵지만 문승원과 오원석의 폼이 좋기 때문에 저는 뭐 SSG 준 플레이오프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위를 한 NC 팀 상황을 한번 볼 텐데요. 에이스 패디를 앞세워서 정규 시즌 뭐 LG 상대로도 좋은 성적 거두고 뭐 2위 싸움도 계속 할 만큼 뭔가 NC도 조금만 더 하면은 이 2위까지 좀 확정질 수 있었는데 결국 크고 작은 부상자가 나오고 아시안 게임 때 이 김영준과 김주원의 공백, 김영규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이 순위가 2위 KT와 가깝다가 이 3위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정규 시즌 최종 4위를 했고요. 이제 내일부터 창원 홈에서 다행히 4위를 했기 때문에 NC파크에서 시리즈를 치르긴 하는데 패디 선수를 썼다가 패디가 다쳤어요. 그래서 이 패디 선수를 이 와일드카드에는 쓰지 못하고 준 플레이오프에서도 1차전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죠. 그래서 이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는 테너 털리와 송명기 선수가 출격을 하는데, 어쨌든 와일드카드 시리즈가 4위 팀에게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만
NC가 이 1차전 테너 털리 내고 이기지 못한다면 송명기 선수 솔직히 말하면 조금 주사위 운이 따라줘야 되는, 주사위 6 나오면 정말 아무도 못 건드리고 주사위 1 나오면 또 퀵 후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전 무조건 잡아야 되고, 곽빈 브랜든이 나오는 두산인데 그래도 곽빈은 어느 정도 공개수 늘리고 재고 불안한 거 잘 활용만 하면 공략할 수가 있다면 브랜든 와델은 솔직히 말하면 공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2차전으로 갔을 때는 또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C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패디를 못 쓰기 때문에 무조건 1차전에서 경기를 끝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성적 5위로 두산이 마감을 했습니다. 두산이 또 하위권에 지난해 9위로 있다가 5위로 순위 상승은 했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뭐 특정팀, LG를 비롯해서 많은 팀에게 밀린 것도 있고 또 두산이 좀 선수단 활용이 좀 아쉬웠다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순위는 좀 다른 경쟁팀들보다 하루 정도 확정을 해놔서 마지막 정규 시즌 경기를 좀 더 주전들을 빼면서 여유 있는 경기를 좀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곽빈도 돌아왔고 브랜든 와델도 있다. 두산이 5위지만 좀 만만치 않은 팀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업셋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6년 기아 타이거즈, 2021년 키움 히어로즈가 2차전까지 끌고 간 정규 시즌 5위 팀 두 번의 사례가 있지만 와일드카드 1, 2차전을 모두 이겨서 시리즈를 뒤집은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투수들은 곽빈 브랜든으로 세팅이 됐어요. 근데 정철은 솔직히 말하면 불안하죠.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 경험 많은 베테랑 타자들이 좀 살아나줘야 두산도 업셋을 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각 시리즈별로 가볍게 한번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틀릴 확률이 더 높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댓글로 의견을 적으실 텐데 과연 이렇게 그냥 재미로 하는 거죠. 솔직히 저 말 믿고 토토 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가볍게 좀 예측을 해보면 NC와 두산의 와일드카드 시리즈인데 NC는 1차전을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테너와 곽빈의 맞대결인데 저는 이 1차전은 솔직히 NC가 유리하다고 봐요. 네, NC가 그냥 시리즈 끝낼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2차전을 갈 경우에 뭐 이용찬이 흔들려서 2차전 갈 수도 있고 타선이 안 터져서 2차전 갈 수 있는데 2차전 가면은 두산이 좀 이길 확률이 좀 높지 않나, 과감하게 한번 가볍지만 과감하게 예측을 한번 해볼 텐데, 2차전에는 또 일단 선발 매치업이 유리하고 1차전에 두산이 이겨야 2차전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2차전을 간다는 것은 두산의 타선이 살아나서 1차전을 이겼다. 특히나 베테랑 선수들 뭐 김재환이라든지 허경민이라든지 양의지라든지 김재호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두산이 이겼다는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타선을 송명기로 과연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두 팀의 키 포인트는 결국 베테랑 야수들, 손아섭, 박건우, 뭐 박민우, 박세혁 이런 선수들이 NC에 있고, 두산에는 김재환, 허경민, 김재호, 양의지, 특히나 이 3루간 허경민과 김재호가 지킬 이 3루간이 조금 수비가 튼튼하게 해준다면은 두산도 충분히 이승엽 감독이 정신만 차리면은 재밌는 승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와일드카드 시리즈 솔직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남의 팀 경기지만. 그래서 두 팀의 준 플레이오프 진출할 경우에는 알칸타라가 또 1차전에 나올 수 있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NC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패디가 회복 상태를 좀 봐야겠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1차전에 좀 붙기 위해서는, 엘리아스와 붙기 위해서는 결국 패디가 1차전에 나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두 팀이 와일드카드 에이스들 없이 빼고 붙는데 너네만 이기면 준 플레이오프에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1차전 NC 승으로 NC가 올라갈 게 정배지만 2차전에 간다면 두산이 유리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는 준 플레이오프인데요. 준 플레이오프도 예측을 해보면은 1차전 엘리아스, 2차전 김광현이 SSG는 출격이 가능하고, 저는 이 두 명의 투수를 내보낼 수 있는 것보다도 메카티가 없어서 사실은 투수 쪽에서 조금 물음표가 있지만 SSG는 지난해 우승을 비롯해서 경험 많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뭐 김강민을 비롯해서 추신수라든지 또 최정희라든지, 그리고 또 마운드에서도 노경은, 고효준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자기 역할 해낼 것으로 보거든요. 지난해에도 그걸 봤잖아요. 단기전에서 이 결국 베테랑들이 팀을 구해내는 모습, 뭐 김상현 선수도 있고요. 그래서 SSG는 이 베테랑들이 또
큰 경기에 강한 그 한유섬 선수 2018년에 홈런 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이 부상 투혼을 또 발휘했던 한유섬 선수였고, 또 김강민 선수도 지난해 또 끝내기 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기들이 올해도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저는 SSG 팀의 최대 장점인 것 같고요. 물론 NC가 올라오던 패디가 올라오든 1차전에 에이스를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선수 한 명으로 최동원 선수도 아니고, 최동원 선수는 시리즈 하나를 가져올 만한 투수였잖아요. 근데 패디가 진짜 막 1, 3, 5차전 다 나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벌이지 않는 이상, 알칸타라도 마찬가지고 이 밑에서 올라온 팀들이 시리즈를 가져올 정도의 저는 힘은 좀 없다고 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를 좀 살펴보면은 SSG나 NC나 두산이나 마무리들이 좀 불안합니다. 그 중에서 서진용 선수는 위기를 자기가 만들어내고 막아요. 근데 이용찬이나 정철원 선수나 이 선수들은 좀 불안한 요소가 있죠. 거하게 좀 털릴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서진용 선수가 있는 SSG가 혈투를 벌일 것 같긴 하거든요. 5차전 갈 것 같습니다. 5차전 끝에 밑에 올라온 팀들을 누르고 업셋 없이 플레이오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오프 시리즈 예측을 좀 해보자면, 역시 이 준 플레이오프를 SSG나 NC나 두산 세 주정한 팀이 치고 올라올 텐데, 사실은 KT한테 세 팀 다 약했습니다. 다 10승씩 내줬기 때문에 KT한테 일단 전력이 안 돼서 조금 저는 KT는 쉽게 올라올 것 같아요, 한국 시리즈로. 그래서 또 다른 팀들이 쿠에바스랑 고영표를 공략을 못합니다. LG는 올 시즌에 쿠에바스랑 고영표 선수를 공략을 잘 했는데, 나머지 팀들은 쉽게 공략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벤자민 못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KT는 무난하게 그냥 3대 0으로 올라올 것 같고, 벤자민이 막판에 좀 팔에 피로도를 호소하면서 이강철 감독이 아끼는 건지 진짜 아픈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좀 몸 상태가 안 좋다면 벤자민을 불펜에 두고도 엄상백과 배재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KT가 불펜이 약하잖아요. 선발 하나를 무조건 이강철 감독은 뒤로 돌릴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벤자민을 한국 시리즈에서는 1차전에 내고, 쿠에바스 선수를 한국 시리즈에서는 LG에 약하니까 불펜으로 쓰고, 이럴 묘수도 분명히 만들어낼 게 이강철 감독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보는데, 이강철 감독이 아무리 이미지가 안 좋고 비호감 이미지가 있어도 지략 같은 경우에는 KBO 리그 10개 팀 감독 중에 최상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강철 감독의 단기전 벌써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김원영, 강인권, 이승엽 감독님들 물론 다 좋은 감독님들이시지만 강철이 형한테는 좀 밀린다는 거. 그래서 KT가 3승 무패로 올라갈 것 같고요. 솔직히 이렇게 예측을 하면은 우리 또 LG 팬분들께서 이거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작년 아시죠? 키움이 3승 2패 5차전 다 치르고 올라왔는데도 LG가 업셋당했습니다. 결국에는 밑에 팀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직행 메리트를 가지고 우리 야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볍게 저는 플레이오프까지는 또 그냥 업셋 없이 KT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팀이 올라오든 플레이오프는 KT 3승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트 시즌이 시작됐고 제가 또 가볍게 와일드카드 준 플레이오프까지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과연 LG 트윈스의 상대 팀은 누구일지,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한번 예측을 해보고 또 가을 야구 즐겨보면서 한국 시리즈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